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8월이에요. 뜨거운 한여름. 지금은 장마를 겪고 있지만 이 비가 물러가면 뜨거운 햇살이 우리를 또 더위로 몰고 가겠죠. 이렇게 뜨거운 한 달,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자, 여러분의 생일을 양력생일을 기초로 한 별자리 운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자리 운세를 이제까지 구독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타로 카드로 전반적인 운세를 보고요. 그리고 모놀로지 카드를 또 거기에 덧붙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써낸문 카드로 연애운, 직업, 사업운, 그리고 건강운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타로 카드하고 연결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연애운, 건강운, 직업, 사업운 외에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사주 오라클 카드로 2장을 더 뽑아서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울 코칭 카드로 조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아마 3개로 나눠져서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전반적으로 난 다 보기 싫어, 내 별자리 운세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올리면서 그 별자리마다 어느 시간대에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를 적어서 올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다음 달에도 또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 뽑고 별자리 운세 리딩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그 카드를 뽑는 모습은 좀 생략을 하려고 해요. 영상이 너무 좀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카드가 지금 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별자리 운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부터 별자리 운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양자리는 양력으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죠. 네. 양자리 분들의 운세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뽑은 타로 카드는 2번 수용하다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자면 양보하다, 헌신하다, 지지하다, 순종하다, 반응하다, 직감적이다, 지적이다 등의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걸 효라고 하는데요. 잘려짐 없이 길게 쭉 그어져 있는 선은 양효라고 하고, 이렇게 반이 잘려져 있는 효는 음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전부 음효 6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만큼 뻗어나가는 남성적인 에너지보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여성적인 에너지, 음의 에너지가 더 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는 이 타로 카드에 사용된 기호 네모는 땅을 나타냅니다. 땅 위에 땅. 땅은 쉽게 변화하거나 움직이거나 하지 않죠. 네.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에너지라는 거예요. 모든 걸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을 가만히 겉으로 봤을 땐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제한 없이 심고 키우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위에는 이 땅을 색깔 블랙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블랙 위에 블랙, 온통 블랙이죠. 블랙은 어떤가요? 모든 색을 흡수하는 색이지 뿜어내는 색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이번 8월 양자리 분들은 발산하고 일을 추진하고 하는 에너지보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세의 양자리 분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조용히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더 길하다 하겠습니다. 분수를 지키고 마음을 곧게 가지면 모든 일은 순리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가운데 임산부의 만삭의 몸이 그려져 있어요. 만삭의 몸이란 건 새로운 변화를 품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기가 태어나면 아내와 남편 이제까지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그 변화는 그리고 행복한 변화이기도 하죠. 그런 변화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변화를 맞이하려면 지금 조용히 물러서서 노력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로도 사업운, 애정운, 그리고 건강운 등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고 연결을 좀 해보려고 이 선앤문 카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사업이나 직장운을 보려고 뽑은 카드예요. 사업이나 직장운에서 이 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균형을 지켜라. 이 균형도요, 발산하는 에너지가 아니죠. 내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균형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득과 실을 잘 따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좋은 협력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기는 하는데요. 그 협력자와 조율할 일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운을 볼게요. 타워 카드도 마찬가지고 이 카드도 그렇고, 자, 만삭의 몸인데 쉽게 움직일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로하기 쉬우니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품고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세븐 완즈 같은 경우에, 자, 이 사람 아래에 불쑥불쑥 튀어나온 완즈들을 보면 모두 길이가 다르죠. 이걸 일로 보자면 내가 이거 하나 처리해 놓으면 다음 일이 또 생기고, 그거 어떻게든 뭐 이렇게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고, 뭔가 가지런하고 준비하고 정돈된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그때 일을 해내다 보면,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라도 치밀고 과로하기 쉬우니 그런 거 조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나 이런 쪽에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양자리 분들 뭐 건강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스트레스나 과로나 이런 쪽, 합병 이런 쪽에 조금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을 볼까요? 타워 카드, 이 수용하다 카드로 본 애정운의 경우 전부 음의 기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검소하고 가정적인 그런 여성과의 인연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라면.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남자분이지만 잘 챙겨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조금 러프하고 막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보다 좀 조용한 그런 남성과의 인연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따로 뽑은 이 선앤문 카드는 아주 불같은 남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타워 카드하고 연결을 해보자면, 타워 카드의 이 음의 기운과 연결을 해보자면 저는 이 카드가 그렇게 읽히네요. 이 완즈 킹은 조금 성격이 너무 불같고 남들의 얘기를, 상대방의 얘기를 수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가 애정을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럴 수도 있다. 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겠죠. 그렇게 보면 나 때문에 상대가 속이 터지든지 상대가 나 때문에 속이 터지든지 할 수도 있겠죠. 솔직한 면은 있어요. 그러나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자기식대로 하려고 해서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변화가 없고 애교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같은 얘기인 거죠. 배려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순탄하게 연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 카드가 보입니다. 지금 양자리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여자분이시라면 여자분이 이런 남성의 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면서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답답한 형국이다. 애정운에서는 솔로라고 한다면 이 카드가 나와서 뭐 사랑이 생겨도 좀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좀 시작부터 좀 적극적인 시작은 가능합니다. 불의 불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짧은 인연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 갑자기 불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주 대범하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기도 하겠죠. 커플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좀 재미없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놀로지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무놀로지 카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카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네요. 이 잉태한 임산부의 몸처럼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새로운 달이 뜰 때 그 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곧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 카드는 이 무놀로지 카드 중에서 가장 길조인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긍정 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뉴문, 달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어둡고 가려져 있는 시간이지만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 잠깐 움츠려 있는 시기, 여러분의 시기가 그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정체기라서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이 카드는 조금만 있어봐. 여러분의 삶은 축복받은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만 정확히 여러분이 겨냥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곧 줄게. 나타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얘기들이 들어있죠. 애정운만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이 애정운, 건강운, 뭐 직장운 외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사조 오라클 카드로 봤는데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원수 카드는요. 원수 카드. 우리 예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생 결단을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다고 원수를 코앞에 두고 뒷걸음질 쳐서 원수에게 길을 내어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 카드는 극명한 감정 대립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 애정운 카드 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 다 받아주고 양보해주고 하던 그 파트너가 너무 제멋대로인 상대방 때문에 힘들어서 한번 터트려야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막다른 길에 다다르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에 카드랑 연계해서 보자면 그 상황에서 이건 내가 해결하고 가야 돼. 터트려서 끝장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하고 먼 미래까지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달이 조금 위기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잠시 외다보다리 같은 막다른 골목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뒷걸음질 쳐서 그가 지나가게 놔주는 것처럼 관용을 베푸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이 끝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 한 번은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서 자칫하면 그 상황을 끝낼 수도 있을 거다로 볼 수 있네요. 그런 이게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사업적인 일적인 면에서도 이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법대로 해라이기도 하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기도 하거든요. 균형을 잡아라라는 거니까 상대방과 그 밀당을 잘해야 되기도 하고 잘잘못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가려야 될 때도 있다. 근데 이성적으로 가려라 인 거죠. 그거를 막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화를 내거나 그러는 상황은 안 된다입니다. 이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다인데 그 옆에 나온 개 카드를 보자면 이 카드의 키워드는 충성심이 있다, 한결같은 마음, 또 부지런하다. 개, 우리 반려견 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하지 않는 사람일 때 이 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족 같은 사람, 편안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원수 카드 옆에 나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미있는데요. 이 두 카드를 묶어서 보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지금 어쨌든 힘든 상황 맞잖아요. 임산부의 몸을 끌고 계속 다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당장은 내가 좀 미래를 보고 참고 참아야 하는 때가 맞긴 해요. 그럴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 진정한 내 편이 누구인지 이때 판가름이 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을 소중히 대해주고 관계를 더욱 곤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판가름이 난다 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번 달에는 그런 변화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억지로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 이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운세에 닥친 양자리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조언 카드는 소울 코칭 카드로 뽑아봤는데요. 침묵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적힌 문장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평온하다 입니다. 자, 타워 카드의 이 수용하다 카드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이때에는 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원수를 만나는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너무 나를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내 내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런 나의 사람들을 가려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곧 새로운 달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에는 새 생명과 함께 활짝 새로운 변화와 함께 더욱 앞으로 쑥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8월 한 달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내실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자, 양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력생일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생일이신 황소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8번 함께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조합, 협동, 연대, 팀워크, 참여, 선택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오른편을 보시면
땅을 나타내는 네모 위에 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흙과 물이 서로 친한 모습이다. 강이 대지 위를 흐르듯 나란히 사이좋게 흘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느낌으로는 비가 와서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평화로운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죠. 어쨌든 물과 땅이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지내기 때문에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의미 이면에 약간 부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카드 그림을 한번 보시고 힌트를 얻어보실까요? 카드 속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죠. 빨간 물고기, 파란 물고기, 노란 줄무늬 물고기 등 여러 물고기들이 떼지어 헤엄치고 있습니다. 네, 이 카드는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 먹이는 하란데 물고기가 많으면 어떤가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남보다 먼저 추진해야 하고 협력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면 남들과의 인화 단결, 친분 쌓기, 인맥 쌓기 이런 것들을 조금 힘을 쏟으셔야 한다. 독단적으로 뭔가를 혼자 하려고 한다거나 뭐 직장 운営나 이런 거에서 독립해서 내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드는 이렇게 공존하고 화합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무리 속에서 어울리다 보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지만 선의의 경쟁이라 할 수 있겠고 서로 친목과 상부상조에서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직장운을 두 카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세다.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펜타클 2 카드. 경쟁률이 세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뭐 구직 시험을 본다고 하면 내가 컨디션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건지 이렇게 저글링 하듯이 잘 캐치해서 잘 대답을 하고 시험을 봐야 이길 수 있다. 경쟁률은 세지만 그 안에서 나의 돋보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카드의 이름도 부재가 변화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두 카드 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기를 얻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굉장히 길하다. 이 카드를 조언으로 본다면 어쨌든 무슨 일이든 혼자서는 안 된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하고 함께 내 독단적인 게 아니라 2번 의견을 잘 맞춰서 함께 가야 길하다. 반복되는 얘기죠. 자, 건강운을 한번 볼까요? 9번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부재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큰 나쁜 점은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다.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황소자리 분이라고 지금 병중이 꼭 아니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혹시 지금 몸이 아픈 상태라고 한다면 이 카드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한다. 완성수 10번에 1 모자란 수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카드도 좀 주의하셔야 한다. 뭔가 경계선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셔라. 대부분 좋은 상태이겠지만 혹시 병이 있는 상태라면 잘 체크하시고 미리미리 치료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떤 병인데 어디가 안 좋은데
라고 건강운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여기도 달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물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 카드에도 물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즉 물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궁, 방광, 산부인과, 비뇨기 계통 질환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보자면 땅에 물이 있어 문제다 라고 했으니 습진 같은 피부 질환, 늑막염 등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연애운을 볼까요? 연애운은 5번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교황 카드를 그 별자리로 연결해 보면 딱 황소자리입니다. 지금 황소자리 분들 리딩을 하고 있는데 황소자리가 나왔다는 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통하는 관계, 그리고 관대한 사람, 그리고 도움되는 연애, 약속을 잘 지키는 뭐 그런 사람을 만난다 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나에게 소개를 해준다 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카드로 연애운을 또 보자면 자 왼쪽에 한번 보세요. 양효 하나에 음효 5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로 연애운을 보자면 남성분이라면 여러 여자애들에게 둘러싸여서 행복의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여자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남자를 두고 여러 여성이 경쟁을 벌이는 격이니까 이성 문제는 연애에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황 카드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이 카드를 부정적으로 만약에 보자면 좀 교황 카드는 그 연인 사이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을 수가 있거든요. 뭐 어느 쪽이 많든 간에 근데 좀 너무 가르치려 해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도 그러니까 둘이 함께 하는데 어쨌든 좀 피곤하고 지적질하는 그런 파트너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애 취급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너무 잘해줘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고 지나치게 간섭하려 하고 그래서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커플이라면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으로 보자면 뭐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지만 자비롭고 헌신적이고 뭐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부정적인 면을 좀 더 들어볼까요? 이런 만약에 남자분이라면 좀 고지식한 면, 아까 땅에 대한 얘기를 했죠. 땅 위의 물이라고 했죠. 땅과 같은 사람, 권위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집세고. 근데 참 이분이 또 말은 굉장히 잘해요. 교황 카드의 분들이. 그래서 다투고 난 다음에 풀려고 하면 그러니까 말로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화를 낸 거잖아 하면 설득당하는 그럴 수도 있는 그런 파트너다.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자리에서는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했다가 뒤돌아서서 근데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럴 수도 있는 하여튼 그런 느낌의 연애를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자, 무놀로지 카드로 또 전반적인 모습 한번 무놀로지 카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카드는 자 아래 보시면 풀문의 보름달의 개자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풀문의 개자리, 풀문, 보름달, 달은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둥근 달이에요. 감정이 극대화된다. 개자리도 감정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완전히 감정의 끝판왕. 그런 굉장히 예민해지고 감정적이 되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키워드는 이 문장은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대요.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제 곧 끝나고 아주 긍정적으로 곧 해결될 거다라고 그런 걸 암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또 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집을 옮기기에도 좋은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정적인 거 얘기했죠. 그것과 다르게 감정적으로 어떤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스트레스든 뭐든 그런 일이 한 번쯤은 있지 않나, 그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나, 이 카드도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 무시하고 그러진 않았나, 좀 한번은 좀 생각해 보자. 고조적인 감정을 좀 진정시키고 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카드가 나왔다면 타인에게, 연인에게, 아까 이 카드도 너무 피곤하고 좀 지적질하는 파트너, 너무 잘해줘서 문제 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좀 너무 집착하지 마, 너무 감정적이 되지 마, 삐지지 마, 좀 하지 마. 이렇게 너무 극단까지 가지 않았나, 좀 돌아볼 때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야 여러분의 목표나 꿈에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또 이 카드는 하나 더, 개자리는 굉장히 가족주의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 좀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 건강운, 직업 관련해서 운세 외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나? 주의라기보다 이번 달에 돋보이는 일이 뭐가 있나 라고 봤더니 12번 시장 카드와 66번 돌다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시장 카드는 이 타워 카드하고 마찬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왕성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바쁜 일상을 보낸다.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기다. 소통이 잘 된다. 이 돈이 오가는, 화폐가 오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이런 시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 시장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 카드예요. 손님들 많이 오겠네. 물건도 많고 그 흐름이 금방금방 매입해 놓으면 금방금방 빠져나가고 이래서 굉장히 좋겠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자, 여자친구를 위해서 앞에 남자가 돌다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놔주면서 이 다리가 튼튼한지 아닌지 미리 지나면서 다 이렇게 봐주고 있네요. 그죠? 그렇게 연애에서 배려한다. 연애든 직장이든 어디든 아껴준다. 그리고 일은 순서대로 착착 진행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 상대를 배려해야 돼. 아껴줘야 돼. 그래야 일이 순차적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얘기겠죠. 자, 이러한 운세에 처한 황소자리 분들에게 주는 소울 코칭 카드의 조언은요, 한개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 안전하고 사랑받는다. 이 카드 또한 물을 떠가는 배가 등장하네요. 이 카드는 아니고 물에 대한 얘기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네요. 자, 물은 어떻습니까? 고이면 썩게 마련이죠. 흘러가라. 너무 집착하지 마라.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마라. 너무 내 독단적으로 하지 마라. 네, 둥글게 흘러가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라. 감정이든 상황이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은 감정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만 명심해 주세요. 자, 황소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별자리 운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생일 5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죠. 타로 카드는 29번 심연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의 키워드를 보면 위험, 불안, 압도당하다, 예측 불가능하다, 위험한 조건이다, 어두운 감정, 두려움에 직면하다, 용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기호는 물 위에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물, 그러니까 홍수가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두운 밤에 이 폭포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늪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 여러 가지 조금 이번 쌍둥이 자리 이번 8월은 조금 힘든 운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왼쪽에 보시면 음효 속에 양효가 딱 끼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굉장히 심지가 강하신 분들입니다. 추운 겨울 뒤에는 꼭 반드시 훈훈한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만 꼭 참아보자. 네,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일을 버리거나 하지만 않으신다면 네, 잘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사람들과 시비하지 말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 부딪히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카드와 더불어서 직업운을 한번 볼까요? 직업운으로 보자면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태양 카드는 사실 굉장히 보통은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와 연결해서 보자면 네, 물론 독자적으로 이 카드가 모든 면에서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이게 이 카드가 발동하는 게 전반적으로 뭐 연애, 직장 개선 별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연애에서 이렇게 힘들다 일 수도 있고, 그죠? 연애는 우린 너무 잘 지내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앞이 안 보인다거나 구직하는데 빨리 안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긍정적으로 보자면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전도 유망한 직업에서 사업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카드하고 연결해서 쭉 읽어보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태양 카드의 약간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 카드는 태양빛이 너무 과한 게 문제. 너무 순진해서 남의 보증을 서진 않았는가, 그래서 낭패를 보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너무 태양 카드는 태양을 등지고 있는 이 너무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간 낭패를 당한다. 일사병과 같은 건 거죠. 내가 믿고 있던 이 태양, 찬란한 태양, 여기에 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악해야 된다. 순진하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에 있어서 혹시 그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숨기는 게 없는지, 그리고
뭐 직장 내 동료들이 나의 뭐 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좋게 하고 다닌다거나 그러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라. 너무 과한 긍정은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때를 기다려 봐야 한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금전 재물운은 이 카드와 이 카드를 보자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은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요? 물이 강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태양,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또 들어오겠지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라면 그래서 막 돈을 이렇게 좀 낭비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건강운입니다. 13번 데스 카드가 나왔네요. 데스라고 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데스는 곧 새로운 삶, 재생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너무 체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너무 과로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너무 여러 가지들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신경쇠약이나 위장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섭생에 좀 힘쓰셔야 되겠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너무 과한 게 문제다. 이니까 애정운에서도 그렇고 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체력이 낭비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도박이나 유희에 너무 탐닉하거나 밤마다 클럽 가서 논다거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다면 일단 어쨌든 사고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특히 물에 의한 사고, 여름 물놀이, 물에 의한 사고 그런 거 조심하시고 과음에 의한 어떤 술병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그리고 가족력, 유전에 대한 거, 영양 불균형, 심장 질환, 그리고 노화로 인한 병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술했다면 재생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시거나 만약에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정운을 볼까요? 애정운 완주 9번이 나왔네요. 완주 9번이라면 솔로든 커플이든 이 카드도 좀 깊은 애정에 빠지기 쉽다라고 보입니다. 너무 지키는데 몰두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상대에게 너무 집착하다가 조금 집착하는 것들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 감정에 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나침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누놀로지 카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조언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이 카드는 쌍둥이 자리, 심형 카드가 나온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래 어떤 문장이 적혀 있냐면 당신의 헌신이 시험당하는 중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나은 미래, 네가 노력하면 분명히 더 좋은 날들이 있을 거야. 근데 노력하면이라는 거죠. 왜냐? 이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상현달이죠. 네, 반달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딱 반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반이나 채웠네 벌써?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아휴 아직 반밖에 안 왔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태도, 나의 감정에 따라서 이 일이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다면 그건 단지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는 우주의 방식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많을 거야 라고 약 올리듯이 말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 카드가 나왔다면 당신은 어떤 장애물이든 자신감을 가지고 맞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능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카드는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내가 못한다 생각하면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긍정의 힘으로 될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래도 목표의 반이나 왔잖아. 내가 좀 더 노력한다면 가능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이라고 해도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 달은 이 지명카드도 그렇고 여러분이 폭풍우를 뚫고 강인하게 지내야 할 그런 때라는 걸 두 카드 모두 시사하고 있네요. 이 사주 오라클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비 카드와 무덕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해도 별로 보람을 못 느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키워드가 가능하냐고요? 자, 남편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담 밖에 있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네요. 내가 아무리 헌신 봉사하면 뭐해? 남자 딴 여자 쳐다보고 있는데 알아주질 않는데, 그런 때라는 겁니다. 보답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 사람 지킨다고 나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는 몰라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선비 카드 또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선비, 아직 장원급제, 아직 과거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그런 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아내가 문 밖에서 아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나 확인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잘 해내면 장원급제 할 수 있을 거야.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 카드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조언 카드든 리더십 카드가 나왔네요. 조금 생뚱맞기도 한데 아래에 적힌 문장은 나는 광채와 지지와 사랑의 등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무 능력도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영감을 주고 더 높은 곳을 고무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빗속으로 들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니까 지금 잠시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마. 당신은 분명히 앞장서서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쌍둥이 자리분들 8월 별자리 운세 전반적으로 좀 힘든 모습이긴 했지만 능히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개자리분들 별자리 운세 보겠습니다. 생일은 양력생일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이고요. 카드는 64번 완료 전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불확실성, 의심과 망설임, 믿음을 잃어버리다, 불안한 상황이다, 불안한 조건이다, 불협화음이다 라는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 석 달 연속으로 이 카드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좀 자주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등장인물이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이 얼음밭을 다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는 얼음이 녹고 있고 여긴 막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여기서 지금 물에 빠지는 거야? 의심되고 한 발 내딛기도 망설여지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언할 수 있는 건, 자,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이 카드는 빨리 서두르지 마, 건너가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돼. 그러다 낭패 본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찬찬히 단계별로 간다면 어두운 곳으로부터 밝은 곳으로 분명히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스스로의 실력을 쌓고 때를 기다리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운이 찾아올 거라는 걸 약속하는 카드입니다.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죠. 자, 직장 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 사업운. 컵3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위에 부제로는 부유함이라는, 풍요로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풍요롭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풍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부유함과 느낌의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내에 그렇다면 인맥이나 인간관계 이런 쪽에는 별 문제가 없다,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세 여성이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서로 축하하는 일이 있어서 축하받을 일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직장 내에서 그렇다면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 일을 조금만 더 간다면 승진하거나 프로젝트를 성공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도착해서 축하받는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보여지죠. 일의 진행이 좀 늦더라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반을 다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부유함과 느낌의 풍요로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금전운은 좀 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흡족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고 할까요? 자, 건강운 보겠습니다. 세븐 소드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아픈 분이라면 호전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카드는 소드 카드가 나왔다. 좀 내가 너무 일을 목전에 두고 완성을 목전에 두고 너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꽉 차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전파되는 느낌이니까 전염성 질환, 요즘 코로나19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장계통 질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과 불이 소통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병, 위장병,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병,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뭐 스트레스 관리만 하면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연애운 퀸 소드가 나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애운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애운에서는 조금 사귀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다툼이 좀 많고 상대로 인한 그런 불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인 사이가 좀 서먹해지거나 서로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때일 수도 있고요. 솔로라고 해도 지금은 좀 별로 누군가를 사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소드킨이라면 이성에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관계 발전이 관심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놀로지 카드는 당신의 비전을 유지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카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좀 무언가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두운 산 위에 달이 떠 있죠. 좀 멈춰 있다. 픽스드 문, 픽스드라는 건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좀 그런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그 바퀴에 기름칠을 해야 될 때이다. 연애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더 순조롭게 잘 하려면 상대를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입니다. 어떤 의미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적용되었든지 간에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카드는 어쨌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정체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체기에 당신의 꿈을 유지하라. 정체기에 이 완성 지점에 못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얘기한 거 말고 또 멀리 볼 수 있는데 라고 봤더니 74번 달 카드와 77번 추수 카드가 나왔네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74번 달 카드는 강한 여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달 카드가 나왔네요. 그죠? 여기도 얘는 모놀로지 카드니까 당연히 달 카드고. 자, 달 카드. 초속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자, 달이 하늘에 휘황청 떠 있는데 저기서 태양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달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카드가 나왔다면 만약에 지금 이 별자리 운세를 보고 계시는 계자리 분들이 여성이라면 아주 똑똑한 여성,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강한 여성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조언으로 만약에 이 카드를 보자면 밤에 하는 일이 더 잘 된다. 그리고 여자를 상대하는 그런 업종에서 길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 카드는 자, 추수 말 그대로 이제까지 내가 노력했던 일에 대한 걸 수확한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의 결과를 얻는다. 힘들었지만 보람된 일이 곧 닥쳐온다 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풍요롭고 그래서 여유로운 그런 때가 곧 온다.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도착 지점에 갈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 전반적으로
이 연애운만 빼고는 좀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그렇다고 본다면 시기적으로 상반기, 중하반기, 8월 중하반기 정도에서는 분명히 이 도착해서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되지만 그 전에 조금 힘든 시기가 8월 초에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자리 분들에게 주는 소울 코칭 카드의 조언은 이 카드입니다. 카드 이름은 장난기네요. 장난기. 그리고 아래에는 나의 기쁨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상 찡그리고 다니지 마. 너무 초조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곧 도착할 건데 뭐. 즐겨 이 순간도.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여. 나의 내면의 아이가 이 상황을 즐기고 기쁘게 놀도록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재밌게 보내. 그 힘든 시간마저 나중엔 웃을 일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별자리 사자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